국민들에게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사 발표 전에 대통령께서 결재를 하신 겁니까? 2월 7일 날 그 일요일 날 법무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2월 8일 날 재가를 했습니다. 속도 조절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 그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실장님, 네.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언제나 명쾌하고 날카로운 해설을 해주시는 전문가 세 분 나와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님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촉발된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의 사입 파동, 어제 국회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신 수석의 업무 복귀 이후에도 대통령이 언제 인사안을 제거했는지, 즉 결재를 했는지, 그리고 검찰 고위 인사 과정을 이 과정에서의 의문들, 의혹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첫 국회 운영위 업무 보고에 나섰던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 인사 발표 전에 대통령께서 결재를 하신 겁니까? 언론 보도 등에 비춰보면 대통령께서는 2월 8일 날 사후에 결재했다라는 그 발표가 있거든요. 소통수석이 밝혔듯이 정상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게. 전자결제는 통상 그렇게 합니다. 급박한 인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문서결제는 사후에 그냥 했다는 게 그 소위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거죠. 장 차관들에 대한 인사 전체가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 측면을 한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옛날서부터 해왔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어제 유영민 실장이 밝힌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을 보면요. 검찰 인사안이 모종의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이후에 지난 7일 법무부의 인사안 발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인사안에 대한 전자결재가 있기 전이었죠. 그 결재 전에 법무부의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즉 8일에 발표했고요. 그 다음 날인 9일이 바로 인사 발령일이었습니다. 유 실장의 이런 설명에도 인사안 보고를 그럼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리고 인사안 발표 이후에 사후 결재에는 그럼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 변호사님, 지금 유영민 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통령이 내용에 대한 승인을 했고요. 어떤 방법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인사안에 대한 내용을 승인했고, 그 다음에 법무부가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결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절차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유영민 실장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국법상 행위라는 거는 통치행위라는 거고, 이 행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저기서 이 국법상 행위가 될 수 있는 거는 국민을 향해서 발표하는 행위가, 인사안을 발표하는 게 국법상 행위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 조문에서 문서라는 거는 대통령의 결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먼저 발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결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전에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으니까 지금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는 입증이 안 되는 사실이고, 무슨 부족국가도 아니고 뭐 족장한테 가가지고는 어명을 받아서 먼저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맞는 얘기인지 싶거든요. 저거 분명히 위법 행위가 맞는 거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럼 승인은 언제 어떻게 누가 받았다는 건지 해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결재 이전에 인사안을 발표한 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설명으로도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엄연히 승인과 결재는
다른 것이겠죠. 절차상으로 볼 때. 근데 그런 거죠. 승인은 구두 승인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밝히라고 어저께 네. 야당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결제 없이 배포한 게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 그래서 고발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최진봉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래요. 이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어제 해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승인 과정, 문제가 없다라는 그 승인 과정에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아서 또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고 그렇죠. 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네. 유영민 실장 본인이 결제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이광철 비서관도 결제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신현 수석은 당연히 결제를 받지 않았고요. 그러면 네. 이제 추측컨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보고 방식은 유선으로 할 수도 있고 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문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네. 방식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청와대가 그렇다고 모든 결제 라인을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보고가 이루어지고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과 형태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식의 결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데 이건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100% 추측인데 아마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보고를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승인을 하셨고 그걸 네. 이제 법무부에서 발표를 한 다음에 제가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는데 네. 좀 아쉬운 부분은 법무부가 하루 좀 늦게 발표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리 발표한 게 하다 보니까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이제 통상적으로 조금 급한 사안, 인사 발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뭐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인사안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분은 차후에는 이제 결제 받고 하는 것이 더 원칙이라고 하면 그 원칙대로 가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절차상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그 인사안 자체가 논란이 없는 인사안이라면은 그 설명이 적용이 가능하겠으나 인사안에 대해서 지금 민정수석과 법무부의 장관의 이견이 존재했던 인사안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결제 전에 발표가 됐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아니냐라고 야당 측에서는 지금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이 논란이 되면서 여당에서는요. 이 전임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야기를 다시 또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 검사장 인사 발표를 보면요. 2013년 검사장 인사 발표를 보면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2013년 12월 29일 날 내정 발표를 합니다.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재가는 그 이후에 며칠 있다가 또 나와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장 인사 2009년을 예를 들어보면 법무부 보도자료는 2009년 8월 10일 날 나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재가는 그 이후에 한참 있다, 2, 3일 있다 또 하는 겁니다. 이게 통상적인 과정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부분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예를 들긴 했어요. 저희도 저 예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랬는지. 하지만 저 때는 인사안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뭐 그런 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안도 과거에 그랬으니 절차상 문제 없고 옛날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문제 없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그렇죠. 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하고 차이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는 패싱 당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법무부 장관인지 이광철 비서관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대통령한테 지금 직보를 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인사안을 두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여기서 지금 인사안에서 핵심이 심재출 지검장하고 그다음에 이선윤 지검장 위임 문제였는데 네. 그 둘을 꼭 지켜야 했던 이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들어가지고는 이 전후 순서 그것만 가지고는 그때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문제다. 이거는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도 그래요. 옛날에도 그랬던 거니까 요즘도 해도 되는 거다. 이런 논리를 적용한 것 같은데. 확인이 안 됐으니까 조심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결제는 8일 날 됐고 네. 7일 날 그러면 대통령께 보고하고 네. 구두상으로라도 승인을 받은 자는 누구냐. 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법무부 장관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이- 근데 또 이게- 이광철 비서관은 아니라고 또 그러니까 어제 이광철 비서관은 아니고 네. 그럼 신현수 수석이 왜 역할을 못했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그렇죠. 있어서 패싱 논란인데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과 대면 비대면으로 결제를 받았다면 네. 신현수 수석은 패싱이 아니에요.
왜냐면 비서관이 없이 제청할 사람이 인사권자 결재를 받았으니까 네. 패싱이 아니에요. 이건 정상 절차예요. 네. 딱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이거 사실을 모르니까 넘어가고.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아까 윤건현 전 상황실장이 네. 과거 정부와 비교한 것은 네. 좋은 그 관행에 대한 설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예요. 과거의 관행으로 쭉 해왔어요. 네. 요즘에 불법 사찰 논란도 벌어져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여야가 다 서로 한번 털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판결을 보세요. 네. 법정 구속이 됐어요. 네. 블랙리스트 논란이었어요. 네. 새로운 정권이 교체되면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어떤 관직에 있던 공공기관의 임원들은 네. 알아서 나가거나 네. 아니면 쫓겨나거나 이게 관행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했다 했는데 법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나쁜 관행이다. 끊어야 되는 관행이다. 그래서 그것을 관행 때문에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유죄 판결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끊어야 되는 나쁜 관행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관행이었다면 일반 기업이 아니고 청와대지 않습니까? 네. 엄정해야 하는 게 좋고 법률에 최대한 따르는 게 좋죠. 그러면서는 네. 저는 이 과거의 정권을 이렇게 굳이 그러니까요. 가져온 것은 좋은 비유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그 패싱이라는 거는 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 그런 역할을 해놓으라고 비서로 앉혀놓은 건데 저기서 신현수 수석이 전혀 어떤 역할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언론에서 이렇게 사실상 패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패싱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